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헤드폰에 대해서 리뷰를 하면서 안 다뤘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 중에서 뭐 헤드폰의 임피던스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이 조금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답변하기보다는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헤드폰의 임피던스의 차이에 의해서 소리가 어떻게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헤드폰에서 뭐 여러분들 청음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폰은 이제 이어폰하고 좀 다르게 임피던스라는 거를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를 달리해서 팔고 있습니다. 임피던스에 따라서 단순하게 소리 크기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음질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질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래서 어떤 것이 여러분들한테 맞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헤드폰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헤드폰은 보통 뭐 80오hm 이하의 헤드폰들, 그 다음에 뭐 100오hm 이하의 헤드폰들이 있는 반면에 수백 오음대의 헤드폰들도 존재해요. 그런 것들은 뭐 특별하게 오더를 해서 사시기도 하지만 어떤 특정 레벨 이상에 되는 헤드폰들은 이제 낮은 오음대의 헤드폰이 없고 아예 이제 높은 오음대의 헤드폰만 존재를 합니다.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 차이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음향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와트지, 소리의 크기를 갖다가 뭐 그전에 뭐 SPL로 얘기한다고 했는데, 헤드폰 상에서는 뭐 SPL은 이제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큰 이제 영향이 없고요. 사실 헤드폰에서는 이제 와트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변한다는 거는 이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제가 공식을 하나 이렇게 띄워 드릴게요. 이 공식에 보게 되면 와트는 지금 VA 또는 VI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전류와 전압을 합쳤을 때 이제 와트의 값이 나오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또 다른 와트를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이제 R 값, 저항치 분의 이제 V 제곱, 전압의 이제 제곱근이 될 경우 이제 와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와트라는 힘에 대한 그 단위를 쓸 때에는 사실은 이제 볼트 값과 그 암페어 값,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를 알고 있을 때 와트를 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볼트 값과 레지스터 값 또는 임피던스 값, 이 저항과 이 볼트 값을 알았을 때 와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볼트가 기준이 되긴 하고요. 그다음에 R 값과 그다음에 A 값은 여러분들이 이 계산식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음향에서는 당연히 이제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와트로 표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공식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R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분모에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와트가 낮아지겠죠, 그렇죠? R 값이 올라가면 그 R 값이라는 게 저항인데 임피던스라고도 합니다. 그 임피던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와트 값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게 전문적으로 나가서 얘기를 하면 임피던스와 R 값, 사실 R은 전체적인 저항을 갖다가 R로 표현을 하겠지만 더 세분화해서 얘기하면 임피던스 Z 값이 있거든요. Z 값이 있는데 이 Z 값은 이제 복합 저항입니다. 그냥 R이라고 하면 이제 직류 저항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직류 저항은 주파수에 관계없이 또는 이게 교류냐 직류냐 관계없이 동일한 저항치를 갖는 반면에 이제 캐패시터라든지 뭐 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파수마다 임피던스 값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드라이버,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일로 감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코일에 의한 이제 인덕턴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코일에 인덕턴스가 발생하면서 그거에 따라 주파수에 따라서 저항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에 따라서 저항치가 달라지는 저항을 이제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임피던스는 그것만 얘기하지 않고 고유 저항에 이런 변화하는 저항들을 같이 합쳐서 복합 저항으로 Z라 그래서 임피던스를 표기를 하는데, 스피커나 헤드폰은 Z 임피던스라는 것을 표기를 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기본적인 구조라든지 이 코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임피던스가 그러면 낮은 거와 높은 거를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아까 그 공식에 보게 되면 낮은 임피던스에 있는 애들이 와트수가 높겠죠. 그러니까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무조건 낮게 해야지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좀 이해가 좀 쉽게 하려고 여러 가지 예를 좀 들 텐데, 먼저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들은 이제 임피던스가 높으면 유리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스피커 같이 이제 구동하는 이제 움직이는 이제 물체에서 특히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댐프, 그러니까
댐핑 팩터라는 게 있어요. 그 댐프라는 게 뭐냐면 제어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 제어 능력을 표기하는 건데, 이 댐핑 팩터는 이제 그 공급해주는 소스 임피던스 분의 위에가 이제 로드 임피던스, 그러니까 스피커 드라이버 임피던스로 그 표기를 하는데, 임피던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제어 능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앰프나 헤드폰 앰프에서 구동을 시켰을 때 이 드라이버가 그 제어 명령을 잘 먹는다는 얘기죠. 다시 설명드리면 스피커가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소리를 낸다? 음질이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와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리의 크기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드라이버 자체가 굉장히 정교하고 정확하게 움직여요. 댐핑 팩터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소리가 음질이 좋아집니다. 네,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고급형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은 임피던스로 돼 있는 헤드폰을 보통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또 있어요. 높은 임피던스로 돼 있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거냐? 높은 임피던스로 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안에 있는 구조가 좀 다르게 돼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코일이 더 감겨져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댐핑 팩터가 좋게 하기 위해서 임피던스를 무작정 높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임피던스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R값, 아까 그 공식에 나오는 R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가 청음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V값이 계속 같이 올라가 줘야 돼요. 볼트 값이 같이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음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임피던스가 높은 헤드폰을 사용을 하려면 반드시 헤드폰 앰프가 있어야 돼요. 네. 헤드폰 앰프가 있든지, 아니면 요새 나오는 사운드 인터페이스 중에서 헤드폰 출력단이 고출력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사용을 해야지 그 음질을 즐기실 수가 있고 들을 만한 음악으로 나와요. 지난 비디오에서 설명드렸던 T1 같은 605ohm짜리 같은 경우는요, 이런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에 꽂고 들으시면 아무리 최대 볼륨을 해도 그냥 작게 들리는 수준으로밖에 안 나와요. 예, 그냥 작게 듣는 수준으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해놓고 들어봐도 또 문제가 되는 게, 충분하게 볼티지를 구동을 못하니까 음질 표현이 잘 안 돼요. 예, 정확한 표현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다시 댐핑 팩터 때문에 사용하는 거라면 작은 레벨을 들을 때 나는 605ohm짜리 일반 노트북이나 핸드폰에 끼고 들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럴 경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앰프나 이제 오프 앰프 같이 이제 프로세서들에 들어가는 오퍼레이셔널 앰프라든지 그쪽에 단위에 보면 이제 스루 레이시라 그래서 얼마나 빨리 이 파형을 갖다가 쫓아서 만들어 줄 수 있느냐를 직각 파형, 펄스 파형을 넣어놓고 이 펄스 파형이 얼마나 수직으로 올라가는가를 측정해 놓고 이제 오프 앰프 같은 거를 이제 판매를 합니다. 우리 앰프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 슬루 레이시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슬루 레이시 표현을 하려면 우리가 듣는 음악 파형을 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팍 튀어나오는 소리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팍 튀어나오는 소리들이. 이 팍 튀어나온다는 건 뭐냐면 그 순간에 순간적인 힘을 확 내줘야 돼요. 마치 악셀레이션, 차가 확 나가는 악셀레이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볼티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그냥 헤드폰이나 핸드폰 같은,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은 데로 이런 하이 임피던스용 그 스피커를, 이 헤드폰을 물려놓으면 볼티지가 팍 튀어 올라오면서 밀어줘야 될 때 그 볼티지가 그 원하는 만큼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공급이 딸리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소리를 듣게 되면 순간적으로 처음에 팍 튀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럼블하면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Attack, Decay, Sustain, Release라 그래서 Envelope of Sound에 보게 되면 4가지 소리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팍 튀어오르는 부분이 Attack이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Attack이라는 부분이 잘 표현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소리 크기도 크고 여기서 볼티지 구동도 가장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에서 하이 임피던스용으로 회로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볼티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택을 치어서 올라가야 될 부분에서 못 올라가요. 꺾여요. 꺾이다가 그냥 서스테인, 디케이, 서스테인, 릴리즈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어택 부분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어택을 표현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뭉개져서 가는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이 현상들 때문에 음질이 약간 뭉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임피던스용 헤드폰을 갖다가 일반 노트북 또는 핸드폰에 연결하고 들으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크게 들으려고 하면 소리가 작으니까 대부분 소리가 뭉개져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특히 저혈같이 키게 팡팡팡 순간적으로 나와야 될 때 그 표현을 못하고 약간 뭉개지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뭐 저역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이제 전류 와트를 제일 많이 잡아먹는 부분이거든요. 이 와트를 제일 많이 잡아먹는 얘기는 R 값이 높으니까 V 값도 엄청 높아야겠죠. 이 V 값이 팍 하고 나와줘야 되는데 노트북과 핸드폰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음질이 찌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나는 헤드폰 앰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음악 듣고 노트북으로 음악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이임피던스용 헤드폰을 구매하시면 안 돼요. 105옴 미만짜리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활하게 들을 수 있고요. 물론 음질적으로 해서 이게 막 하이임피던스용보다는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조금 떨어져요. 조금 차이, 미세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미세한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낮은 임피던스용을 사용을 해야지 그런 환경에서 충분하게 잘 구동을 시킬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런 환경이면 105옴 미만 되는 낮은 임피던스용 헤드폰을 사용을 하시고요. 나는 음악 청취용이라 스튜디오 믹싱이라든지 나는 디테일하게 소리를 들어야겠다.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소리 품질을 높이고 싶다고 하시면요. 권장해 드리는 건 뭐 305옴 이상, 뭐 605옴, 제가 볼 때 605옴 정도로 확 쓰세요. 아예 그렇게 쓰시고 헤드폰 앰프를 반드시 사용을 하세요. 아까 설명드린 헤드폰 앰프라든지 또는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중에서 헤드폰 출력 단자가 좀 고출력으로 되어 있는 애를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음질을 들으실 수가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한 소리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절대로 높은 임피던스 헤드폰을 갖다가 일반 노트북이나 핸드폰에서 듣고 음질이 뭐 어떠냐 이렇게 평하지 마세요. 예,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 낮은 임피던스용을 갖다가 헤드폰 앰프를 쓰면 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데 오버로드가 될 수 있어요. 예, 오버로드가 될 수가 있어서 오히려 너무 헤드룸을 쳐서 찌그러지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반대로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준의 헤드폰을 구매를 하시고 임피던스도 이제는 잘 생각해서 보시면 조금 더 현명한 오디오를 들으시는 분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임피던스에 대한 헤드폰 임피던스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